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피프티에 대한 뒷얘기가 추가로 나왔죠.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은 어트랙트로 돌아온 멤버는 키나 혼자고 이젠 피프티의 유일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젠 큐피드 한국만으로 데뷔 1주년도 안 돼 혼자서 수천만 원의 정산을 받게 됐죠. 거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탑 그룹 부분 등으로 노미네이트돼서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16일에 출국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식은 뭐냐면 약 한 달 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왔을 때 디스패치에 나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실체들을 싹 다 까발렸었죠. 안성일이 코로나 키트 조작까지 하면서 멤버들을 빼냈고 너희를 키운 건 전부 안성일 본인이고 전홍준은 너희들을 버릴 거라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며 가처분 소송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는 마지막에 키나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추가 보도를 예고했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키나도 알고 싶다. 그 알이 찾은 내부 관계자. 후속 보도를 하겠다던 그 알이 깜깜 무소식이자 디스패치가 참다 못해 선빵을 날리나 봅니다. 그 알은 피프티 편에서 한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내부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디스패치가 키나에게 그 방송에 나온 내부 관계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키나는 저희가 피디님께 물어본 질문이라고 해요. 저기서 저희라는 말의 뜻은 멤버들이 다 같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9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피프티 멤버들을 만났을 때 멤버들이 담당 PD에게 그 직원은 누구냐,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정체를 물어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먼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지 모르냐고 했다고 합니다. 남잔 줄 알았는데 저게 여자라고? 그니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연기를 하는 여자 대역이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여자라고? 혹시 쟤도 전청조가 아닐까? 어쨌든 키나는 어트랙트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라 회사 직원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더 기버스 전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더 기버스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크크. 그리고 디스패치는 월말 평가에 대해 키나에게 물어봤는데 월말 평가는 2달에 한 번씩 진행했고 그때마다 전홍준 대표는 큰 평가는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고 하죠. 되려 그 내부 관계자는 월말 평가엔 참석한 적도 없는 외부 관계자였다고 해요. 그니까 그냥 안성일 지령받은 대역 하나 앉혀놓고 전홍준 대표를 깠던 겁니다. 거기다 키나는 멤버의 가족 CC가 인터뷰한 반찬 패대기 사건도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사건은 간식을 패대기 친 거지 반찬을 패대기 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간식을 던진 것도 싹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한 것도 어트랙트 직원이 아니라 더 기버스의 백진실 이사죠. 그러면서 키나는 간식 사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는데 사실 저희 잘못도 크죠. 매일 저렇게 먹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힘들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침대 밑에 조금씩 쟁여놨어요. 그걸 다 모으니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기는 많다면서 반성했어요. 많기는 많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완전 굴다람쥐 수준이구만. 아니 간식을 도대체 얼마나 꽁쳐놨으면 침대 밑에 숨긴 게 저만큼이나 되냐고. 그러고 보면 뱃살도 아란이 뱃살이 제일 육중한데 아마 저기서 아란이가 제일 많이 먹은 대왕다람쥐가 아닐까. 또 건강관리 소홀 문제도 건강 문제는 백진실 이사가 관리했는데 CO가 실신해서 산소호흡기를 했던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이 전홍준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됐었냐면 구급차 오는 대로 응급실로 이동할 예정이며 연락받는 대로 응급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과호흡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혈색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후 산소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잘 챙겨주시고 회복되는 거 알려주세요. 아이고 병원 이동하셔서 상황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방금 구급대원에게 연락받았는데 현장 도착 후 체크 진행했는데 모두 정상 수치 나왔다고 하며 현재는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와 통화했는데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는 숙소로 가서 진정제 먹고 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여 택시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숙소 가서 CO 상태 체크해봤는데 진정제 먹고 많이 회복되었고 현재는 머리만 좀 어지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먼저 시오가 올렸던 입장문 내용을 다시 보면 시오는 데뷔 전부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몸의 떨림과 두통을 앓고 있었고 잦은 블랙아웃의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 손에 상처를 냈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 도중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 병원에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산소호흡기를 달고 119를 불렀고 그런 상황에서 상주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119 대원에게 모든 설명을 듣고도 그냥 택시 타고 숙소로 가라고 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일단 모든 건강관리는 더 기버스 백진실 의사가 했다고 하니 저렇게 병원에 따라갔던 매니저의 대응 방식의 책임도 더 기버스 쪽에 있는 거겠죠. 어쨌든 시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현장 상황을 어트랙트 쪽에 전달할 땐 시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모든 게 정상 수치가 나왔다.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됐다. 시오가 숙소로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는 머리만 조금 어지러운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시오의 상태를 축소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니까 멤버 입장에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매니저는 그냥 숙소 가서 쉬라고만 한다고? 그것도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가라고? 더구나 아플 때 그러면 누구든지 서러울 수밖에 없겠죠. 저 매니저 놈이 갈등을 더 깊게 만든 거구만. 그런데 실제론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한테 멤버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카톡입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우리 회사 스텝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게. 네, 수술은 4번째로 잡혀있고 부모님들은 백이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대응하고 있고 어제 어머님과 제가 직접 소통했습니다. 병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불편한 부위 수술 정도로만 노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마치고 사진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저건 아란이의 수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걱정하는 전홍준의 모습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멤버의 가족이라는 익명을 이용해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거죠. 명색이 공중파라는 놈들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그리고 키나는 이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어트랙트 측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이라며 너무 예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키나는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자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며 멤버들이랑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을 공개했습니다. 키나가 쓴 글이 상당히 길어. 요약을 하자면 변호사님은 승소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명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거다. 지금껏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왔지만 여기까지 와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반대쪽인 어트랙트 측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왜 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똑같이 고생할 텐데 우리가 총대를 메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멤버들에게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멤버들이랑 단합도 되지 않고 심지어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서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각자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어트랙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멤버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로지 계획을 부모님들한테만 전달하는 안성일과 변호사들의 주장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니까 내부에서 계속 멤버들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해보고 있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늦었지만 혼자서라도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엄청 힘들었겠네. 일단 나는 저 키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멤버들끼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랑 저런 계획을 멤버들한테는 전달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들이랑 안성일 측만 소통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PP 인스타 계정에 주요구장창 입장문을 올렸던 건 멤버들이 아니라는 건가? 도대체 저 수많은 입장문을 올린 건 누굴까? 점점 무서워집니다. 개인적으론 멤버들의 헛소리가 담긴 뻔뻔한 카톡 내용들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키나는 멤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멤버들을 대해놓고 저격하는 내용까진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엔 디스패치가 밝힌 키나의 추가 폭로를 알아봤는데 진짜 이제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얘네도 공중파레카에서 점점 주작 방송으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왕 구라를 칠 거면 좀 더 치밀하게 하던가. 너무 허술하니까. 이렇게 쪽팔리게 싹 다 까발려지잖아.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혹시 그 알도 전 청주한테 컨설팅 받았나?